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돌파 감염이 급증하면서 돌파 감염자가 부스터샷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코로나에 걸렸어도 부스터샷을 맞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3차 추가 접종을 통해 면역을 회복해야 항체가 올라가고 체세포 면역도 회복시켜야 중증으로의 진행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적절한 시기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보건 책임자는 30일을 기다릴 것을 권고했는데, 이에 반해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뉴펀들랜드주는 감염 후 완전히 회복되면 접종해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오미크론 감염자는 6주를 기다리고 델타 감염자는 증상이 없으면 맞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초기 데이터에 따르면 오미크론에 감염되면 델타 변이 재감염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한 전문가는 돌파 감염자는 자연적으로 항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바로 맞는 것보다 몇 달 더 기다리는 것이 효과가 더 높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돌파 감염 후 당장 3차 접종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조금 더 우세해 보입니다. 이처럼 주마다 또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르긴 한데 공통적으로는 아플 때는 주사 맞지 말라는 겁니다. 아플 때는 백신이 효과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뿐 아니라 모든 백신들도 마찬가지라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앞서 미국 연구진은 돌파 감염자가 백신만 접종한 이들보다 강력한 슈퍼 면역이 형성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방역 당국이 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해외 유입 확진자 증가로 인해 오미크론 전파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입국자에 대한 사전 PCR 음성 확인서 제출 기준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출국일 기준 72시간 이전에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오는 20일부터는 48시간 이전에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 48시간은 발급일이 아닌 검사일 기준입니다. 대중교통의 추가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편도 제한합니다. 오는 20일부터 모든 입국자들은 일반 대중교통이 아닌 방역버스나 방역열차, 방역택시를 이용하거나 본인 차량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항공편 서킷 브레이커도 계속 발동합니다. 항공편 서킷 브레이커는 외국인 확진자 3명 이상을 태우고 한국으로 입국한 항공편의 운항을 일주일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오늘 해외 입국 확진자 수는 39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이 265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캐나다에서 입국한 17명이 확진됐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 수는 지난해 12월 둘째 주 200명에서 넷째 주 477명, 1월 첫째 주 1326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들의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12월 다섯째 주 69.5%에서 1월 첫째 주 88.1%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또 늘었습니다. 정부는 어제 하루 182명이 병원에 입원해 3,630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5명 줄어든 500명이고 35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의료진에 따르면 코로나 입원 환자 중 기저질환자나 코로나로 인해 다른 질환을 보이는 환자는 코로나 증상만 보이는 환자보다 치료와 회복 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한 가운데 향후 수주 안에 확진자 수가 정점에 달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매니토바주 위니펙은 앞으로 7일에서 10일 안에 정점을 지나 확진자 수가 감소할 전망입니다. 현재 매니토바주의 양성률은 48%입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와 브리티시 컬럼비아, 퀘벡주 몬트리올, 노바스코샤주 헬리팩스도 정점이 몇 주 앞으로 다가온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부에서 이달 안에 정점에 도달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토론토 대학 전문가는 지금의 지표만으로는 정점 시기를 정확히 예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처럼 급격한 감소를 보일 수 있지만 더 느릴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습니다.
또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고 감소한다 하더라도 병원 입원 환자와 위중증 환자 증가는 계속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왔습니다. 한편 다음 주 개학을 앞두고 온주 정부는 등교 수업이 시작되면 학생에게 신속 검사 키트를 제공해 의심 증상을 자가 진단하고 2차례 검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24일 120만 개를 추가 배포할 예정인 가운데 교내 확진과 관련해 정부는 확진자 수는 공개하지 않지만 결석률이 30%일 경우 학부모와 지역 보건당국에 통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결석률 30%는 교육위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참고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이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낮 1시 놀수역 서쪽 칼레도니아 로드와 브릿지랜드 애비뉴에서 70대 할아버지가 교회 벽면을 들이받고 크게 다쳤습니다. 오후 5시에는 번지역 웨스턴 로드와 파인밸리 드라이브에서 차량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이어 밤 9시에는 토론토 가디너 이스프레스웨이 서부 방면 도로에서 고버스와 차량 여러 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중상자는 없었지만 버스 승객 등 16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며 운전자 한 명은 차를 버리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론토와 욕지역 경찰이 이들 사고와 관련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목격자와 대시캠 동영상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놀수역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을 아동 음란물 관련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지난 6일 웨스턴로드와 핀치 애비뉴 웨스트 인근 험버미드 지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경찰은 현장에서 미성년 음란물 증거물들을 대량 확보하고 아동 음란물 소지와 유통 제작 관련 혐의로 65세 윌리엄 신시나토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동과 청소년이 유해한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며 부모와 보호자들은 아이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어떤 게임을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사진을 보고 공유했는지 등을 묻고 논의하며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온타리오주는 퀘벡주가 도입 예정인 코로나19 미접종자에 대한 보건세를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온주 정부와 보건 책임자, 토론토 시장은 흡연이나 약물 복용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것과 미접종자 입원이 다르지 않은데 코로나 백신을 거부하는 주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처벌과 마찬가지라며 장기 요양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백신 의무화는 필요하지만 개인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접종을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퀘벡주에선 벌써 보건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발표 이후 그동안 백신을 거부해왔던 미접종자의 1차 접종 예약이 급증했고 앞서 주류와 마리화나 매장에 대한 백신 여권 도입이 발표됐을 때도 1차 예약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퀘벡주 보건세 부과와 관련해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는 자세한 사항은 지켜봐야 한다며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언급하진 않았지만 국내 항공사와 기차 승객, 연방 정부가 규제하는 사업장에는 엄격한 백신 규정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중소업체에게 제공한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의 상환 기한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CEBA를 이용한 업체와 비영리단체는 2023년 12월 31일 안에 대출금의 3분의 1을 상환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정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비영리 단체에 최대 6만 달러를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올해 말 안에 대출금의 3분의 1을 상환하면 나머지 33%를 탕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미크론발 대유행으로 다시 부분 봉쇄가 이어지자 상환 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지원하기로 하고
기간 내 미상환 대출금은 2025년 5% 이자율에 전액 상환하도록 했습니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CEBA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89만 8천여 개 이상이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